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로베스피에르의 결론은 집단 사임이었다. 의회는 만장일치로 그 제안에 반대했다. 의회는 궁지에 몰린 동시에 배려되어 굴복했다. 그러나 의회는 불의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467조.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두 번째로 더 거침없이 어느 때보다 더 코르네유풍으로 공격했다.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강한 기계와 고결한 덕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조치들을 제안할 용기가 있고 개인들의 자부심을 감히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선언하건대 저기 발랑시안에 쳐들어왔을 때 그곳에 있던 자는 공안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467조. 그 사람은 다음 질문에 결코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죽었는가? 내가 그때 발랑시엔에 있었다면 나는 결코 포위 공격에 대해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처지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항복보다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한 용감한 병사들과 운명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화주의자로서 단호함을 유지해야 하는 나는 여러분에게 선언하건대 그런 인물이 속해 있는 위원회에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제안이 가혹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파에게 훨씬 더 가혹한 것은 2년 전부터 10만 명의 사람들이 배신과 유약함으로 학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은 배신자들에 대한 관대함입니다. 나도. 사람들은 가장 큰 범죄자들, 적의 칼 앞에 조국을 내어준 사람들을 동정합니다. 나는 오직 불행한 미덕만을 동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오직 압제당하는 무고함만을 동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오직 극토록 알랄하게 학살당한 관대한 민중의 운명만을 동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이번에는 사임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았다. 두 번째 즉흥연설. 그가 취했고 즉흥연설을 한 적이 없고 지나치게 병들인 그의 능대는 용기가 없다고 주장을 얼빠진 사람은 도대체 누구? 끝내면서 그는 요구했다. 국민공회는 공안위원회를 전적으로 신뢰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는 시합에서 승리했다. 다음과 같이 외친 것은 바질이었다. 이 비참한 토론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시민적 특성이 없는 자이다. 로베스피에르가 산악바 앞에서 자신을 옹호해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인가? 비교 610조. 그리고 그는 의회의 신임 투표를 주도하고 열정이 폭발하는 가운데 투표는 만장일치로 통과된다. 불의에는 공안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했다. 뒤이은 해임들은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못했다. 피슈그리 32살의 라인 군대 지명, 오슈 25살의 보잘 군대 지명은 주르당의 북부 군대 지명보다 더 평온하게 통과됐다. 보안위원회는 바디에, 아마르, 르바, 루비 다비드, 릴, 르봉 등 성실한 산악파로 구성됐다. 이제 공안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공안위원회가 위원들을 소환하는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혁명력 2년의 출발점에서 프랑스는 결국 혁명 초부터 크게 결여하고 있던 것을 갖게 됐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정력적이고 인기 있는 정부였다. 바디에, 마르크, 귤리움, 알베르, 바디에 1730년부터 1828년 3부의 대표, 국민공회 의원, 급진 좌파적 시각에서 로베스피에르에 반대하여 테르미드르 쿠데타에 참여했으나 곧 우파의 공격을 받았다. 1795년 제르미날 10일 사르르의 민중봉기가 실패한 후 체포되어 유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했다가 1796년에는 바베프의 평등주의자들의 음모에 연루되어 체포됐다. 아말 장바티스트 만루의 아마르 1755년부터 1826년 보안위원회에서 바디에와 함께 당통파 에베르파에 대한 투쟁을 주도했다. 테르미드르 쿠데타를 지지했으나 곧 공포정치자로 고발됐다. 제르미날 10일 민중봉기 후 체포됐다가 풀려난 후 1796년 바베프의 공범으로 다시 체포됐다.
467조. 필립 릴 1737년부터 1795년 개신교교회 목사 출신의 입법에 의해 국민공예 의원 동부전선에서 파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공안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테르미도를 그됐다 후 정계에서 은퇴했으나 1795년 5월 민중봉기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단두대를 향하던 중 자살했다. 2장 승리의 여신 1793년 10월 9일 반란 도시 리옹이 공화국이 혁명군에 항복하다. 10월 5일 국민공예 혁명력을 채택하다. 1792년 9월 22일 공화국이 제1년 제1일 10월 10일 국민공예 생제스트의 제안에 따라 프랑스 임시정부는 평화가 도래할 때까지 혁명적이다 라고 선언하고 공안위원회의 전시에 비상조치권을 부여하다. 이로써 공포정치의 체제가 완성됐다. 10월 15일부터 16일 와티니 전투에서 프랑스 군대가 오스트리아 군을 격파. 11월 15일 동인도에서 사건이 일어나다. 12월부터 산악파내에서 당통파와 에베르파의 투쟁이 시작되다. 12월 4일 포리메르법 혁명정부에 관한 법령 성립. 이로써 공안위원회가 경제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실권을 장악한다. 12월 15일부터 19일 프랑스군 툴롱의 반혁명 세력 공격, 포병 중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참가. 로베스피에르가 국민공예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직시하게 하고 일체감을 갖게 된 공안위원회. 위원회는 얼마 후 비밀결의들의 유출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던 에러드 세시를 파견해 구실을 삼아 쫓아내므로써 훨씬 더 일체감을 갖게 될 것이다. 를 위해 사실상 정권을 얻어낸 것은 1793년 9월 25일이었다. 10월 23일 프리메드 공안위원회는 상황에 근거하여 승리의 선언문을 군대들에 전달할 수 있었다. 3개월간의 노력, 최근 몇 주의 조치들은 결국 결정적인 군사 회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일사불란의 조직이 필요. 10월 9일 리옹은 마침내 디부아크랑스를 대신하여 정략적인 쿠통이 이끄는 공화국 군대에 항복했다. 일사불란 조직에 의한 성과 C 501조. 10월 17일 클레베르와 마르소는 마침내 슈레에서 방대군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줬다. 그 패배에서 강대군 지휘관인 뽕샹 샬레메이 마르키드 뽕샹 1760년대 1794년 레스키르 그리고 델베가 죽거나 치명상을 입었다. 9월 말에는 스페인군을 루시옹과 바스크 지방에서 격퇴함과 동시에 모리앙과 아브르 계곡을 피에몬테군으로부터 재탈환했다. 특히 10월 16일 카르노와 쭈르당은 48시간의 전투 끝에 와티니에서 승리하여 코브레크가 모베주의 포위 공격을 포기하고 쌍브르 강 좌안으로 퇴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평선 위에는 그림자 이상의 중대한 위험이 남아있었다. 영국군은 포위된 툴롱 안에서 버티고 있었다. 라 로슈자클랭에 의해 재집결한 방대군은 루아르 강을 건너 대담하게 그랑비를 기습했다. 특히 브룸제의 오스트리아군은 란다우를 포기했고 비상브룩 전선을 돌파해 알자스 북쪽으로 몰려왔다. 공안위원회는 오쉬를 북부군대 지휘관으로 지명하고 생제스트와 르바를 긴급히 알자스에 파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두 사람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정력적으로 시행했고 스트라스부르를 구함으로써 적의 진군을 막았다. 와타니 1793년 10월 16일 프랑스군이 48시간의 전투 끝에 프로이센군에게 승리를 거둔 프랑스 북부의 도시 라 로샤클랭 1772년부터 1794년 10월 방대군의 사령관으로 활약했으나 이듬해 공화국 군대와의 전투에서 사망했다. 브룸제 브룸제 1724년부터 1797년 오스트리아의 장군
대프랑스 동맹군은 새로운 공격을 시도할 수단과 의지를 지니고 있으므로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반격이 이루어졌다. 1114년까지 프랑스 국경은 결코 다시는 침입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라를 살해한 샤를로트 코르데 같은 인물이 브리메르 1일경 10월 20일 로베스피에르를 살해했다 해도 리옹에서 구통이 모베주를 앞에 두고 카르누가 스트라스부르를 앞에 두고 생제스트가 얻은 군사적 영광을 전적으로 인정한데 그 누구도 프랑스를 적으로부터 방어한 주요 항공을 두고 로베스피에르와 경쟁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공예에서의 긴 연설이 때로 풍부한 인용을 요구하는 반면 이 모든 것들 프랑스 방어에서 로베스피에르가 수행한 독보적 역할은 몇 줄로 요약되고 그에 따라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모든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불균형이 나타난다. 독자는 늘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당대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로베스피에르의 관심사였다는 것은 국민공예와 자쿠벤 클럽에서 그의 세부적인 여러 발언들과 그의 수첩을 뒤덮고 있는 기록과 메모로 입증된다. 방대 발락군을 이끈 젊은 귀족 앙리 드 로스자클랭 그는 낭트 외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전사했다. 군사적 조치들과 나란히 국내에서 탄압이 나타났다. 혁명재판소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10월 3일 아마르가 결국 보안위원회의 이름으로 지룡드파에 대한 보고서를 국민공예에 제출했다. 그는 조마자들, 6월 봉기에 표적이 된 사람들과 이후 연방주의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뿐 아니라 73일, 즉 6월 2일 봉기에 항의한 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한 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로베스피에르가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개입했다. 국민공예는 죄인들을 늘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공예가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대상은 그 당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길 잃은 자들, 서명이 도용된 사람 등을 변호했다. 그는 73인에 대해 단지 의원직을 맡아가고 체포한다는 결정을 얻어냈다. 다음 몇 달 동안 에베르파는 여러 차례 73인의 목을 요구했다. 로베스피에르는 계속 거기에 반대했다. 지룡드파 73인은 테르미드르 9일까지 지나치게 불편하지는 않은 투옥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그 뒤에 그들의 보호자를 피해 굶주린 괴물이라고 비난했다. 반대로 10월 29일 브리메르 8일 지룡드파 지도자들의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계속되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산악파, 민중, 그리고 파리를 격렬하게 비난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로베스피에르는 최소한 3일간의 토론 후 혁명재판소 배심원들의 뜻에 따라 논쟁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를 공포할 것을 국민공예에 요구했다. 바로 그날 저녁 지룡드파 지도자들은 사형을 선고받고 브리메르 10일에 처형됐다. 이 두 가지 예는 로베스피에르가 혁명 재판의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그는 1793년 4월에 처음으로 마리 앙뚜아네트를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지만 루이 16세의 누이의 엘리자베트의 죄는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의 재판을 피해보고자 노력했지만 허사로 들어갔다. 필리프 에갈리테, 롤랑 부인 바르나브, 레이크넬, 징세 청부업자들, 라부아지르파의 재판 같은 대부분의 다른 중요한 재판에 대해 그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그는 동의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 지방의 감시위원회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형식이 부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브리메르 3일 10월 24일 이 위원회들이 조서를 제출하고 수행한 체포의 동기를 명시할 의무가 있다는 데 반대한 것도 로베스피에르였다. 체포가 합당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오직 혁명재판소의 몫이 되었다.
6주 동안 국민공회는 완벽한 평온 상태에 있었다. 73인의 체포는 반대파의 오른쪽 날개를 꺾어놨다. 당통은 10월 초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고향인 아르시시르오브에서 휴식을 갖기 위해 휴가를 요청했다. 공안위원회는 헌법의 시행 날짜를 결정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10월 10일의 보고서에서 혁명의 완전한 성리를 이룰 때까지 헌법의 연기를 요청할 책임을 맡은 것은 생지스트였다. 생지스트가 밝힌 원칙은 로베스피에르와 동일했다. 공화국은 오직 주권자, 민중의 의지가 소수의 군주파를 제압하고 정복의 법으로 그들을 지배할 때에만 수립될 수 있습니다. 정의에 의해 통치될 수 없는 사람들은 칼로 통치해야 합니다. 나도 독재자들을 짓밟아야 합니다. 제네만 국민공회는 프랑스 임시정부는 평화가 올 때까지 혁명적이다 라고 공포한다. 18.